롤랑 바르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저자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을 때 전통적으로 저자가 표현하는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려고 했죠. 그런데 바르트는 이런 전제와 생각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르트는 텍스트를 라틴어로 지어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텍스트는 다양한 인용을 엮어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텍스트는 저자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 인용한 것을 묶어 놓은 것이다. 바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바르트의 사상은 개개인을 자립적인 주체로 보는 사고에 제지를 걸었죠. 이전과 달리 타인과는 다른 독특한 주체로 보는 사고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셰리는 개개인의 주체는 이데올로기의 요청에 순응하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르트는 텍스트를 통해 저자의 죽음 가운데 주체의 소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자가 의도한 바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인데, 바르트는 후기 구조주의자로 이제는 저자의 죽음,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해석의 무한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의미만을 찾으려 했던 구조주의와 달리 후기 구조주의는 다양한 해석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롤랑 바르트도 해석의 무한성을 주장한 후기 구조주의의 대표 주자였죠. 롤랑 바르트는 소시르와 달랐습니다. 소시르는 기표와 그것을 결합하는 기의가 단일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바르트는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것을 말했죠. 하나의 기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다양성을 이야기했죠. 후기 비트겐슈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한 단어에 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림 이론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의 내용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본질은 없고 언어는 용도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언어 용도 이론이었죠. 그런데 바르트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진정한 기의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은 전제된 언어를 버리는 것이었죠. 전제된 언어, 그것은 이미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해석이 무한하게 가능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전제된 언어를 버리고 나면 텍스트에 투영하는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해석이 무한하게 가능한 해석의 무한성이 열리게 되죠. 해석의 무한성을 갖게 되죠. 바르트는 신화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소시르의 이론에서는 기의, 시니피에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기표, 시니피앙이 훨씬 더 강조되죠. 그런데 바르트는 기표보다 기의를 강조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기호는 표면적인 의미, 그것을 외시라고 하는데, 이 외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표면적인 의미 자체가 하나의 기표로 작동이 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문화, 사회, 심리,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2차적 숨은 의미, 2차적 숨겨진 의미, 공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시를 만들어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숨겨진 메시지, 공시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야기했죠. 이데올로기로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표와 기의가 하나의 메시지가 공시가 되어서 이것이 사용될 때 노골적이진 않지만 이데올로기로서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사람들을 조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신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르트가 잡지에 실린 사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이 잡지의 표지에는 프랑스 군복을 입은 흑인 병사가 있죠. 군복을 입은 어린 병사가 프랑스 국가를 올려다보며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미, 외시는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냥 프랑스 국가에 경례하는 흑인 병사. 그렇죠? 이 외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진술을 넘어서면 이 기표는 흑인들이 프랑스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프랑스 제국주의는 정당한 것이라는 내포적 의미, 공시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기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외시를 넘어서서 공시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의미, 외시, 그것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내포된 의미, 공시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게 하면서 조종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겉표지는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알제리 프랑스 통합 정책의 성공을 선전하려는 지배층의 강교한 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르트는 이런 내포적 의미 또는 숨겨진 메시지의 이데올로기적 유도를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화적 효과가 특정한 세계 인식을 자연스러운 것인 양 가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사진의 신화적 요소가 알제리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숨겨주고 있듯이 이 시대에도 많은 신화가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신화적 효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트는 숨겨진 메시지를 파악한 사람이 신화 자체를 재신화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메시지에 다른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유도를 당하지 않게끔 2차적 의미, 공시의 의미를 다시 풀어서 3차적 의미, 그러니까 1차적 외시에서 2차적 의미, 공시의 그 내용을 다시 이 공시, 2차의 공시의 내용을 3차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2차적 의미, 그 공시가 보여주는 신화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앞서 말한 순진한 흑인 병사를 이용하는 비열한 프랑스 제국주의라는 3차적 의미를 우리는 부각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를 재신화화해서 탈신화화, 비신화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2차적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진 참혹한 알제리 장면, 알제리 전쟁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화화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비신화화해야 할까요? 자, 정리하면 바르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트는 해석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그냥 책을 읽고 정리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만 이 내용을 제가 올린 것보다 더 심도 있게 보고 이해하고 어떠한 감동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더 심도 있게 보고 좋네 라고 생각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넘어서서 알람 설정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한 해석보다 더 뛰어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의미, 공시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데올로기적 유도로 신화화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신화화는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비신화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런 분은 놔두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